자, 그럼 D5셀에다가 합계를 계산할 거고요. 금액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블럭을 잡아서 범위를 설정할 건데, 범위를 잡을 때 선택되어 있는 셀러부터 어느 방향으로 내가 블록을 잡겠다. 그러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쉬프트를 같이 누르죠. 컨트롤 키와 쉬프트를 같이 누르신 상태로 그 방향,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으므로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어진 모든 내용이 블럭이 잡힙니다. 자, D5셀에다가 등호, 는 하시고 SU까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알파벳을 입력을 하는 것보다는 찾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S만 입력하시고 이 목록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SU까지 입력을 하셔야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필터링이 된 상태에서 함수를 찾으실 수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겠죠. 썸 함수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범위는 G9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같이 누르신 상태에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 눌러주세요.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에는 우리가 계산하던 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를 수 있지만 그냥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그냥 엔터를 치셔도 되고 엑셀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가려져서 현재 계산 중인 셀을 보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대한 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D5셀에다가 썸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써놨었고요. 범위를 잡다 보니까 그 부분이 D5셀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D5셀에 입력된 거는 여기 위에 FX라고 쓰여져 있는 글씨 옆에 여기가 현재 작업 중인 셀에 보이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fx라고 보이는 거 옆에 보시면 는썸 바로 열고 G9 땡땡 G112까지 들어가 있고요. 엔터 쳐서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판매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계를 계산했고 똑같은 합계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D6셀에다가 서브 토탈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다시 등호 선택하시고요. 서브 토탈 등호 선택하시고 SU 입력하신 다음 서브 토탈 함수 더블 클릭합니다. 자, 서브 토탈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합계를 계산할 거라서 썸 함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인수와 인수라고 하는 건 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 준비가 되는 준비 범위들 혹은 준비 옵션들을 인수라고 하는데 인수와 인수 사이는 무조건 컴마로 구분을 합니다. 자, 똑같아요. 범위는 G9부터 맨 끝까지 G9 클릭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하신 다음 엔터 쳐주시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썸 함수를 이용한 것과 서브 토탈을 이용한 것과 결과가 동일하죠. 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자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좀 단가가 높은 거를 좀 판매를 해야 장사가 조금 더 이득이 있겠죠. 단가가 좀 더 많이 남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번 달에 판매된 것 중에 예를 들어 4만 원에서 5만 원이 넘는 거, 한 6만 원짜리는 잘 안 팔리더라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한 4만 원에서 5만 원이 되는 이 사이의 단가들의 합계, 이 제품들의 합계가 뭐가 있는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 단가에 맞는 제품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40에서 50에, 4만에서 5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예를 들어 볼 건데, 자, 그럼 요거대로 4만 원을 초과하고 5만 원 이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과라고 하는 거는 크다, 이하라고 하는 건 작거나 같다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단가에서
단가에 붙어 있는 이 아래로 화살표, 자동 필터 버튼을 이용해서요. 숫자 필터에 가시면 여러 가지 같음, 같지 않음, 보다 큰, 크거나 같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간을 의미할 때는 내가 원하는 그 구간, 원하는 그 범위를 의미해서 해당 범위라고 합니다. 또 숫자 필터 중에 해당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40을 초과한다고 했어요. 그럼 크다 40, 4만 원. 크다 4만 원이 되고 이하 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5만 원 이하는 밑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4만 1천 원인 것도 있고요. 4만 8천 원인 것도 있고 앞자리가 다 4로 시작되는 단가에 해당하는 것만 추출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합계를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자동 필터의 약간 단점은 뭐냐면요. 자동 필터의 단점은 그냥 그때그때 확인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다 기록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딘가에 기록을 해서 여기에다가 뭐 일테면, 여기에다가 일테면 단가 4만 원 이상 제품의 합계. 이런 식으로 어디에다가 메모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동 필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라지죠. 초기화해버리면 바로 사라지죠. 4만 원짜리 말고 3만 원짜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 초기화 하셔야겠죠. 단가에 붙어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단가에 붙어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모두 선택. 모두 선택해서 원래 값 그대로 보여지도록 이렇게 초기화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품 중에 에그팩이 있네요. 에그팩에 합계할게요. 우리 아이 삿셀에다가 에그팩 합계. 에그팩만 얼마큼 판매가 됐는지 에그팩의 합계를 계산 한번 해보고 싶고요. 단가 3만 원대 제품의 합계. 자, 단가 3만 원대는요. 3만 원부터 39,990원까지 할게요. 4만 원이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합계를 구하는 함수 썸을 계속해서 파생되는 것들을 계산하는 건데요. 썸이 있고 서브토탈을 이용한 썸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합계를 구하긴 할 건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과 조건 범위가 들어가고 합계 구할 범위가 들어갑니다. 이게 sumif라고 하는 함수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인수들이에요. 자, 그럼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제품명이 에그팩인 거. 이게 조건인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조건이 뭐가 있냐면 조건이 3만 원 이상, 4만 원 이하인 제품. 이게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렇게 조건을 쓰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건 범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조건이 있는 범위예요. 그러면 제품명이 에그팩인 게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들이 쓰여진 범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여기에 이렇게 상품명이었네요. 상품명이 쓰여져 있는 요 범위들이 조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조건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인수는 뭐냐면 합계를 구할 범위래요. 합계 구할 범위. 자, 합계를 구할 범위라는 건 이 조건에 만족하는 에그팩들의 지금까지 우리가 합계했었던 판매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것들에 대한 구할, 합계를 구할 범위이기 때문에 금액의 범위가 됩니다.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볼게요. 감춰놔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I 오셀에다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오셀 클릭하시고요. 는 sum if. 자, sum if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자, 조건 범위
상품명들이 쓰여진 범위래요. 그러면 윤크림팩이라고 쓰여져 있는 D9부터 끝까지 컴마로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컴마. 그 다음 조건 내용이에요. 조건 상품명이 에그팩인 거 이게 조건이니까 조건값은 에그팩이라고 적습니다. 여기에다가 에그팩.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것과 같은 것들에 대한 합계를 계산할 거예요. 컴마 해주시고요. G9부터 끝까지 함수 하나밖에 사용 안 했으니까 괄호 안 쳐도 되거든요.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94만 5,600 나왔네요. 볼까요? 우리 상품명이 에그팩인 것만 필터링을 해서 여기 이 금액과 같은지를 한번 보면 알겠죠? 자, 그럼 상품명에 붙어 있는 요 아래로 화살표 클릭. 상품명의 자동 필터 버튼 클릭하셔서 모두 선택에는 해제하시고 에그팩. 에그팩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994만 5,600 똑같이 나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